자, 일곱 번째 이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항상 스님이 주어에서 동사는 모든 문장에서 한 개가 돼. 그럼 얘가 기준이 되지, 기준이. 그지? 이게 기준이 되는데 뒤에 이제 어떤 동작이 벌어지는 거야. 근데 이 뒤에 동작이 이 앞에 있는 거하고 자, 먼저 일어나서, 즉 쉽게 말하면 과거적 의미가 되면 동명사를 써야 돼. 먼저 일어난 거니까. 미래적 의미가 되면 부정사를 써야지, 그지? 하지만 두 번째가 현재적 의미, 즉 무슨 말이다. 여기에 현재를 기준으로 하니까, 그지? 동시에 일어날 때는 분사를 사용하는 거야, 분사를. 그래서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분사를 썼다는 것은 앞에 있는 이 동사와 이 뒤에 나오는 동사가 같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분사는 같이 일어나니까 의미 자체가 뭐뭐 하고 있는 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거든. 그럼 봐라, 분사는 특히 얘가 형용사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형용사의 성질을 가지겠지, 그지? 그러면 현재 분사는 능동과 진행, 과거 분사는 수동과 완료의 의미가 있거든. 예를 들어서 밑에 1번을 한번 볼까? 자, 명사를 수식을 하는 거야. 명사를 수식한다는 말은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거야. 지금 보는 것처럼 봐라. ing나 이 pp가 앞에서 이 명사를 이렇게 수식하지. 이 말은 명사하고 관계가 능동 관계일 때 ing를 쓰는 거야. 그 다음 후치 수식은 명사 앞이야, 명사 뒤야? 뒤에서 수식하겠지. 그러면 명사하고의 관계가 수동이 되면 당연히 과거 분사를 쓰겠지. 그래서 수식을 받는 명사하고의 관계, 이 관계를 보고 분사의 형태를 찾는 것이 낫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보면 주어 나오고 동사가 나오지. 그리고 나서 ing가 오는 거야, 이렇게 pp나. 그럼 이제 당연히 이거를 주격 보호라고 할 수 있어. 그럼 몇 형식이겠노? 2형식이겠지. 수동태, 능동태를 물어보는 문제지. 동사는 주로 2형식 동사, 그러니까 비동사를 포함합니다. 비동사를 포함했을 때 주어하고의 관계에서 능동과 수동의 관계를 찾는다. 됐나?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관계에서 2형식일 때 이 주어에 해당하는 의미하고 이 주격 보호의 의미가 능동이냐 수동이냐, 요걸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자, 주어 동사 목적어를 쓰고, 그럼 여기까지 잘라요, 이렇게. 목적어를 쓰고 그 뒤에 목적격 보호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5형식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목적어하고 목적 보호의 관계에서 능동과 수동의 관계를 얘기한다. 보통 지각동사, 그지? 지각동사 keep, 그 다음에 notice, 그 다음에 image, find, observe, live, smell. 이거 전부 능동 관계일 때는 ing를 쓴다. 그럼 당연하지, 그지? 목적어가 이게 이제 능동이라는 말이 이게 주어가 됐다는 거니까. 5형식일 때 수동 관계일 때는 당연히 이제 pp가 되겠죠, 그냥. 주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한 봐봐. 주어 쓰고 난 다음에 그 뒤에가 수동태가 와 있어. 요까지 사실 수동태면 이제 문장이 끝이 난 거 아이가? 근데 pp가 오고 나면 그 뒤에 또 ing나 pp는 얼마든지 많이 올 수 있다. 자, 지금 왔지? 그러면 또 그 뒤에 또 올 수 있어. 계속 올 수 있다. 계속. 알겠어? 우리가 이제 이게 상당히 굉장히 어려운 문장 중에 하나인데, 주어 다음에 수동태가 되면 우리는 보통 여기서 끝 이렇게 생각하거든. 아니란 말이야. 그 뒤에 ing가 와도 되고, 그 뒤에 pp가 와도 되고, 그 다음 또 ing, pp 와도 문장이 끊임없이 와도 상관은 없다. 단지 이제 능동이냐 수동이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능동일 때는 ing, 수동일 때는 pp, 요것만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완전한 형식의 문장, 이제 수동태를 포함하는 ing나 pp 쓰는 건데, 분사구문의 형태에서의 주어하고 관계는 능동과 수동의 관계에 따라서
분사구문은 우리가 ing로 시작되면 능동, pp로 시작되면 수동 이렇게 해서 분사구문 우리가 앞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지? 그 다음에 이제 6번이 별표가 두 개가 되겠지. 이제 여기가 감정에 해당하는 동사야.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능동일 때는 ing, 수동일 때는 pp. 이 관점이 이 감정 동사일 때는 좀 바뀌는 거야. 봐라, excite가 뭐지? 흥분하다 이가. interest, 관심을 가지는 것. surprise가 놀라는 것. exhaust, 지치는 것. tire, 피곤한 것. amuse, 즐거운 것. confuse, 혼란스러운 것. disappoint, 실망스러운 것. discourage, 그지? 낙담시키는 것. irritate, 짜증스럽게 하는 것. 자, 이 감정의 동사가 그 뒤에 주어나 수식을 받는 명사하고 관계에서 그 감정의 느낌을 가지는 경우일 때는 pp. 느낌을 가진다. 이 말은 결국 뭐겠노? 수동적 의미에 해당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렇지 않는 경우라는 것은 결국 이거는 능동적 의미. 그것은 ing를 써서 사건이 발생하게끔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 얘기했어. 이렇게 pp가 될 때는 주로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고, ing가 될 때는 보통 사물이나 어떤 사건이나, 그지? 이 동작의 어떤 주체들이 사람이 아닌 다른 것들은 보통 ing가 된다. 됐어? 요걸 우리가 생각해.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거하고 관점이 약간 바뀌지, 그죠? 그래서 여기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야. 그 다음, 이제는 여덟 번째를 가보면 분사 구문하고 이제 시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분사 구문은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부사절이야, 부사절. 그지? 접속사, 주어, 동사라는 이 부사절을 좀 간단히 뭐로 만들어? 부사구로 줄이는 거야.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완전한 문장, 완전한 문장이란 말은 주어, 동사, 목적어, 이 완전한 문장 앞이나 뒤에 ing나 pp로 시작하는 부사구, 이거를 우리는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거야. 자, 밑에 형태를 한번 볼까? 이 형태를 보면은 처음에 A가 ing나 pp의 분사구문이 먼저 왔어. 그럼 반드시 그 뒤에 주어 동사로 시작하는 완전한 문장이 하나 와야 돼. 그 다음 오히려 거꾸로 주어 동사로 시작하는 완전한 문장이 먼저 왔어. 그리고 ing나 pp가 뒤에 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주어를 분사 앞에다 두고, 자, 주어를 분사 앞에다 두고 능동 관계일 때는 ing, 수동 관계일 때는 pp를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두 번째 형태는 뭐냐면 접속사를 원래 생략하는데 대부분, 그지? 살려두는 거야. 그리고 ing나 pp를 갖다 놔. 이렇게. 그 다음에 주어 동사로 시작하는 완전한 문장이 여기 오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로 시작을 하고 먼저 접속사 살려놓고 그 다음에 ing나 pp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접속사를 없애면 누구하고 동일하겠노? 당연히 분사구문이겠지. 그럼 우리가 접속사를 쓰는 이유가 뭐겠노? 접속사를 쓴다는 것은 이 접속사 의미를 뭐 할 때? 강조할 때. 맞지? 강조할 때 쓰는 거야. 그 다음 분사구문에서 우리가 잘 아는 부대 상황, 이걸 동시동작이라고 많이 하죠. 그지? 그럼 선생님 아까 얘기했잖아. 왜 부대 상황과 왜 동시동작이 만들어지냐면 앞에 있는 동사와 그 뒤에 동작이 같이 일어나는 현재적 의미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설에 많이 나오거든. 이게 왜 하면 잘 생각해봐. 소설은 생동감이잖아. 뭔가 읽었을 때 막 여러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고, 그지? 좀 스릴과 짜릿함을 느끼려면 내가 문을 열고 확 들어가는데 하얀 천이 내 눈앞을 샥 지나가는 거지. 그런 느낌이 와야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와, 이게 참 짜릿하다 뭐 이런 게 올 거야. 이거. 그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냐 이 말이야. 바로 분사구문이라. 그래서 소설이나 뭐 어떤 그런 이야기체나 이런 데 보면 진짜 분사구문이 많거든. 동화책이나 이런 거 읽어보면. 그럼 이제, 자, 그럼 이제 우리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럼 어떻게 표현하느냐인데,
주어하고 동사를 먼저 시작을 했다. 그리고 나면 with는 함께라는 전치사예요, 그지? 그럼 with 썼지? 그 다음 목적어 썼어? 그게 이제 명사라. 바로 이 명사가 그 다음에 능동으로 하느냐, 수동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ing와 pp를 쓸 수 있다는 것. 거꾸로 with를 먼저 쓰고, 맞지? with를 쓰고 명사를 썼을 때 그 뒤에 ing나 pp를 쓰고, 됐어? 그리고 주어 동사로 시작하는 문장이 왔을 때, 여기서 우리가 명사하고의 관계를 보면서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찾아야 된다. 이해되고 있어?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두 번째가 보면 분사구문이 ing로 돼 있잖아. 현재 분사일 때, 현재 분사일 때 ing, 동명사도 ing, 쉽게 말하면 독해할 때 둘 다 ing로 돼 있어. 그럼 뭐 어떤 거는 분사구문이고 어떤 거는 동명사인지를 구별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동사 뒤에 ing를 써놓고 그 뒤에 주어 동사가 있느냐, 주어 동사가 있느냐, 쉽게 말하면 주어라고 하는 것이 있는지를 봐야 돼.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까지가 종속절이 되고, 그지? 요 주절이 될까요, 그지? 근데 동사 뒤에 ing를 써서, 자, 동사 뒤에 ing를 썼다. 근데 그 뒤에 가보면 바로 동사가 나와. 그럼 이거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여기는 주어가 있는 주어가 없지. 그럼 이 동사 원형 뒤에 ing 이 자체가 동명사가 주어가 되는 거야. 됐지? 그리고 뒤에 동사가 오는 거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요거 별표 두 개입니다. 이게 작년 수능에 나온 문법 문제야. 현재 분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로 앞에 오는 건데 한번 볼까? 우리가 동사 원형 다음에 그 뒤에 명사가 옵니다. 이렇게 명사가 온단 말이야. 명사가. 근데 이 명사가 왔을 때 그 뒤에 동사가 다시 이렇게 온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 ing를 주어로 보면, 이 ing를 주어로 보면 이렇게 가겠지. 그럼 요까지를 묶어서 이 명사는 이 ing의 보어나 목적어 역할을 하면서 뒤에 있는 동사의 주어는 이 ing야. 그런데 이 현재 분사가 ing야, 그지? 이 ing가 오히려 뒤에 명사를 수식해, 이렇게. 그러면 이 명사가 오히려 주어가 되어버리겠지? 그리고 이 동사를 수식하는 이런 꼴이 되겠지? 맞나? 그래서 이걸 잘못 보면, 자, 잘못 보면 이게 ing가 돼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주어로 볼 거냐? 아니면 이 명사를 이 ing가 보어나 목적으로 택해서 얘를 주어로 볼 것이냐? 이걸 주어로 보면 이 뒤에 동사는 단수가 돼야 돼. 맞지? 동명사나 부정사가 주어가 되면 선생님이 동사는 단수로 봐라 했잖아. 그런데 현재 분사가 되어서 딱 주어를 수식해 버리잖아. 그럼 이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이 뒤에 동사도 단수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노? 복수가 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이게 수능 문제에 나온 거야. 이런 문법 문제가 나오면 정말 기초가 약한 아이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거든. 기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보통 동명사나 부정사는 단수로 취급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ing를 시작하면 무조건 다 뭐로 생각한다? 동명사로 생각하고 단수로 취급하는데, 재수 없으면 오히려 이 ing가 뒤에 거를 수식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그지? 굉장히 조심해서 봐야 되고, 나중에 이제 문제에서 우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자. 그 다음, 세 번째, 분사구문도 당연히 부정사, 동명사처럼 단순 분사구문, 완료 분사구문이 당연히 있겠지. 왜냐? 주절의 동사가 있기 때문에. 봐봐라. He was drawn 해서 이게 지금 주절의 동사야. 그럼 이게 첫 번째 있지. 그 다음에 강에서 목욕을 하다라는 이 동작이야. 그러면 이거하고 같이 일어나면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동사 원형의 ing를 쓰는 단순 분사구문이야. 그 얘가 지금 과거 아이가 맞지? 그럼 그가 물에 빠져 익사했던 게 과거야.
근데 강에서 수영했던 게 과거라는 뜻이에요. 당연히 수영하고 있다가 빠져 죽을 거야, 그지? 수영하고 나서 집에 가만히 있다가 빠져 죽는 건 아니잖아. 그 다음 이제 여기서 한번 볼까? 내 일을 끝냈어. 자, 끝냈다라는 거 하고 내가 할 일이 nothing, 아무것도 없어. 그럼 이래 되면 여기는 현재 아이가. 근데 여기는 끝냈다 했으니까 당연히 먼저 일어났겠지, 이렇게. 맞나? 그러면 당연히 먼저 일어난 걸, 이거를 우리는 뭐라 한다? 완료 분사구문. 지금 할 일이 없는 현재보다 한 시제 먼저 일어났다. 요런 형태를 만드는 게 완료 분사 구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요거 무슨 말 이해되고 있어? 자, 그래서 부정사든 동명사든 분사든 시제도 있고 능동과 수동이라는 태도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라.